사연으로 엮어가는 인생 이야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47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도 한편으론 고개를 저으실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실제로 겪었고 지금도 가슴 한편에 뜨겁게 남아있는 제 기억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매일 똑같은 일상 속에서 문득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저는 바로 그런 순간을 맞닥뜨렸고 그 끝에서 제 삶을 뒤흔드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지난 17년간 하루도 변치 않고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자 어김없이 낯선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잔주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처진 볼살, 혈색을 잃은 입술까지. 화장기 없는 맨 얼굴은 너무도 초라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문득 남학생들이 뒤돌아보던 고등학교 시절의 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부엌 창 너머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들 어디론가 바쁘게 향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왔습니다.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평범함이 행복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씩 가슴 속에서 이런 질문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정말 원했던 삶이 이런 걸까? 그때 큰아이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침 뭐야? 계란 후라이랑 김치찌개. 얼른 씻고 와. 어느새 저는 윤정민이라는 이름 대신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서 뉴스를 보며 무심하게 커피를 찾았고 저는 습관처럼 커피를 내렸습니다. 17년째 반복되는 아침 풍경 속에서 이유 모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모두가 집을 나선 뒤 현관 전신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검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어깨는 굽고 허리는 두툼해진 여자. 그때의 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냉장고와 청소기 사이에서 설거지와 빨래 더미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흐릿해진 지는 이미 오래였습니다. 결혼 전 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무슨 꿈이 있었고 뭘 하고 싶었을까요? 기억을 더듬어 봐도 모든 게 막연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먼지가 뿌옇게 쌓인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결혼할 때 친정어머니가 사주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공간이었죠. 뻑뻑한 서랍을 열자 오래된 화장품들이 나왔고 맨 아래 서랍에서 작은 립스틱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에 즐겨 바르던 옅은 핑크색 립스틱이었습니다. 먼지 낀 거울을 닦고 제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그 립스틱을 발라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칙칙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환해졌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용기를 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뭔가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변화, 무슨 변화? 그냥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서. 아, 그래? 취미 활동 같은 거?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남편의 무심한 반응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 못 들고 뒤척이던 그 밤 제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빨래를 개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가장 친했던 친구, 미정이었습니다. 야, 정민아. 나 미정이야. 너 페이스북 보니까 여전히 예쁘더라. 미정이의 밝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정민아라고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이렇게 반가운 일인 줄 몰랐어요. 미정이는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꼭 나와야 돼. 그리고 최연우도 온대. 최연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만 쫓아다니던 그 아이. 미정의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창회.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실 몇 번 초대를 받았지만 변해버린 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서 한 번도 나가지 않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날 기억이나 할까. 그것보다 더 두려운 건 내가 너무 많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동창회에 가겠다는 말을 꺼내는 것이 왜 그렇게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틀을 망설이다 겨우 남편에게 말을 꺼냈는데 남편은 의외로 쉽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오랜만이니 잘 다녀오라는 담담한 한마디가 조금은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사람처럼 분주했습니다. 아이들과 남편의 아침을 챙겨주고 나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이 시작되었죠. 옷장 깊숙한 곳에서 몇 년 묵은 검은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몸에 조금 끼긴 했지만 괜찮았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서툰 솜씨로 오래된 화장품들을 펴바르고 마지막으로 제게 작은 용기를 주었던 그 핑크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여전히 47의 제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여자 같아 보였습니다. 오후 5시 저는 오랜만에 굽있는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새처럼 가벼운 기분이었어요. 지하철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대체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지 모르겠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벌써 친구 몇몇이 와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이름을 부르며 반가워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미정이가 저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윤정민, 화장까지 하고 진짜 예쁘다.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테이블엔 맥주잔이 오갔습니다. 다들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되어 굳어진 얼굴로 각자의 사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취기가 오를 무렵 누군가 물었습니다. 현우는 아직이야?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그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며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기억 속 소년의 얼굴을 한 남자. 최연우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련되고 성숙한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 미소는 예전처럼 장난스러웠지만 훨씬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정민아, 진짜 오랜만이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먹고 살려면 철들어야지. 지금은 작은 회사지만 대표 노릇하고 있어. 싸움만 하던 그 아이가 회사를 운영한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말투와 옷차림에서는 성공한 사람의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마다 옅은 미소를 보내왔고, 그때마다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17년 전에 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제게 물었습니다. 넌 어떻게 지내?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자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냥 평범하게 애들 키우면서 살아. 남편은 뭐 하시고?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야. 멋지게 성공한 현우 앞에서 제 삶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읽었는지 현우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지. 그 한마디에 작은 위안을 얻었습니다. 술이 몇 잔 더 돌자 분위기는 무르익었고 미정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야, 최현우. 너 고등학교 때 윤정민 엄청 좋아했잖아. 순간 모든 시선이 저와 현우에게로 향했습니다. 현우는 모른 척하며 웃어넘기려 했지만 미정이는 끈질겼습니다. 뭘 모르는 척해. 맨날 정민이 뒤만 졸졸 따라다녔으면서. 친구들의 짓궂은 질문이 이어지자 현우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예쁘긴 하네. 그 한마디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친구들의 놀리는 소리는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직 저를 향한 현우의 시선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동창회 자리가 파하고 저는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호텔을 나서는데 현우가 저를 따라 나왔습니다. 정말 반가웠어. 그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고 저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따뜻하고 큰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안아봐도 될까? 주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현우는 저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남편과는 다른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겁고 강한 남자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등을 쓰다듬던 현우의 손이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울렸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움직이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 그 노골적인 감촉이 싫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제 귓가에 아직도 예쁘다 너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몸을 빼려 하자 현우도 천천히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는 정말 반가워서 그랬어. 미안하다. 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미안함 이상의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괜찮다고 말하며 서둘러 택시를 잡았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현우는 제게 연락처를 물었고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그리고 코를 골며 잠든 남편의 옆에 누워서도 저는 계속해서 현우의 손길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잠들어 있던 제 몸을 깨우던 그 감각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매일 아침 화장을 했고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 건 큰아이였습니다.
엄마, 요즘 이상해. 뭔가 기분 좋아 보이고 화장도 하고. 나이 들어서 그래. 그래도 보기 좋아, 예뻐. 아이의 칭찬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자신이 모르는 사이 저는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잘 지내? 그날 정말 반가웠어. 이렇게 연락해도 괜찮나? 응,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현우는 동창회 때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다며 혹시 시간을 내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둘이서 만나자는 말이었습니다. 저녁은 부담스럽다고 하자 그는 그럼 점심은 어떠냐며 제가 편한 시간에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배려에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저는 다음 날 점심 약속을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설렘과 불안함이 뒤섞여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처음으로 거짓말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내내 저는 들뜨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어디 가냐고 물었을 때 저는 미정이 만나러 하고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별 관심 없이 잘 다녀오라고 말하는 남편의 무관심이 서운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결혼 전 남편과 데이트할 때도 이렇게 떨렸던가 싶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현우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옷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죠.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 마주 앉아 있으니 어색함과 긴장감에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현우는 여유롭게 주문을 하고는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날 이후로 자꾸 정민이 네 생각이 나더라. 현우 씨, 동창회 때 보니까 다들 변했던데 너는 어쩜 그렇게 그대로냐. 여전히 예뻐. 툭툭 던지는 그의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가 나이 든 아줌마일 뿐이라고 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완전 20대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음식이 나왔지만 긴장해서인지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긴장했나 보다. 나도 긴장돼. 이렇게 둘이 만나는 거 정말 오랜만이잖아. 그의 말에 조금씩 긴장이 풀리면서 저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현우가 진지한 표정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날 밤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미안하다. 동창회 날 밤에 그 포옹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애써 모른 척하자 그는 너무 반가워서 오버했나 싶었다며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나쁘지 않았어. 저도 모르게 속마음이 튀어나왔습니다. 현우는 다행이라며 테이블 너머로 손을 내밀었고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이상하게도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 나도 정말 기뻐.
정말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이렇게 즐거웠던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현우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그러자고 대답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오늘 정말 즐거웠다고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포옹 없이 헤어졌지만 아쉬움은 더 크게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또다시 거짓말을 해야 한다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현우를 만나 느꼈던 설렘과 한 여자로서 인정받는 기쁨이 너무나 컸습니다.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고 저도 즐거웠어요. 연락 기다릴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 위험한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 저희는 매일같이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점심은 먹었어? 오늘 날씨 좋다. 같은 평범한 안부였지만 누군가 제 일상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는 사라져버린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현우에게서 조금은 다른 느낌의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저녁이라는 단어는 점심과는 전혀 다른 더 깊고 은밀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부담스럽다고 하자 현우는 제 마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가족들 때문에 그래? 그럼 일찍 만나서 8시 전에는 꼭 보내줄게. 그의 배려 깊은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저는 결국 저녁 약속을 수락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친구 만난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약속인 만큼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습니다. 옷장에서 원피스를 꺼내 입고 화장도 조금 더 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창회 날 발랐던 그 핑크색 립스틱을 꺼내 들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엄마나 아내가 아닌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큰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응, 엄마 친구 만나러. 오늘 아빠 일찍 오신다고 했는데. 아이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남편보다 늦게 들어가면 분명 의심할 겁니다. 저는 급하게 현우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괜찮다며 약속을 더 앞당겨 주었습니다. 홍대 레스토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현우는 캐주얼한 옷차림 덕분인지 더 젊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너 진짜 예쁘다. 완전 다른 사람 같은데. 아니야, 그냥 화장만 좀 했어. 화장만 했다고? 거짓말. 완전 20대 같아. 정말 오랜만에 듣는 칭찬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레스토랑은 점심때와는 완전히 다른 연인들을 위한 공간 같았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재즈 음악 속에서 현우는 와인을 주문하며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와인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는 금세 풀어졌고 현우는 아련한 표정으로 과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졸업식 날 체육관 뒤에서 울던 거 기억나?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졸업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현우와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울었던 그날을요. 제가 기억 안 난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기억해. 그때 너 정말 예뻤어. 그 모습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머뭇거리자 현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고백했어야 했는데 거절당할까 봐 무서워서. 와인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습니다. 거절하지 않았을 텐데. 그 순간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게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거야?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나 결혼했잖아. 라고 겨우 대답하자 그는 슬픈 표정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안타까워. 난 아직도 네가 좋아, 정민아. 그의 고백에 숨이 막혔습니다. 약속했던 시간이 다 되어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현우는 아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헤어지는 길, 그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저는 대답 대신 애매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우리 그냥 친구잖아. 왜 그래? 친구. 정말 우리가 그냥 친구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남편의 무심한 얼굴을 보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를 여자로 바라봐 주던 현우를 떠올렸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그의 고백이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의 고백 이후 저희의 만남은 더 잦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사흘에 한 번꼴로 만나게 되었죠. 어느 목요일 오후 현우에게서 장난스러운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시간 어때? 새로운 곳에 가자. 어딘지는 비밀. 그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현우는 제 손을 덥석 잡고 어디론가 이끌었습니다. 처음으로 잡은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가 저를 데려간 곳은 노래방이었습니다. 너 고등학교 때 합창단이었잖아. 노래 좋아했지? 그가 저에 대한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 번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희는 맥주를 마시며 번갈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자 그는 아이처럼 박수를 치며 좋아했고 그가 노래를 부를 땐 성숙한 남자의 모습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즐겁게 노래하던 현우가 자신의 노래를 끝마치고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제 바로 옆자리에 바싹 붙어 앉았습니다. 작은 소파 위로 그의 어깨와 체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현우는 이번엔 같이 노래를 부르자고 제안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의 유명한 듀엣곡이었죠. 제가 부끄럽다고 하자 그는 괜찮다며 재미로 하는 거라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노래가 시작되고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각자의 파트를 불렀습니다. 정말 연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함께 부르는 후렴구에서 목소리가 어우러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너 정말 예쁘다. 자꾸 그런 말 하지 마. 진심이야. 정말로. 저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물었습니다. 현우 씨,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 뭐가 문제인데? 난 상관없어.
너만 괜찮으면. 그의 말에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 역시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술이 몇 잔 더 들어가고 저희는 다시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조금 전보다 훨씬 더 가까이 마주 보고 앉아서요. 노래가 끝날 무렵에는 그의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 거리가 좁혀져 있었습니다. 현우는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정말 좋아해.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번에는 저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현우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 제 대답에 현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제 손을 더 꽉 잡으며 제 상황을 알아서 미안하지만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현우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입술이 닿을 듯한 거리에서 그가 제 이름을 불렀고 저도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곧이어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가볍게 닿았다 떨어졌습니다. 깃털처럼 짧은 순간이었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 참을 수가 없었어.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상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하자 그는 다시 한번 제게 다가와 이번에는 더 깊고 길게 입을 맞췄습니다. 남편과는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심장이 녹아내릴 듯한 설렘이었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저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걸까 하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현우가 후회하냐고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책감은 들었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노래방을 나서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날까? 더 조용한 곳.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의 입술 감촉이 생생했습니다. 늦었다며 어디 갔다 왔냐는 남편의 물음에 저는 또다시 친구와 노래방에 다녀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오랜만에 다가왔지만 저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를 밀어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 너와의 키스 잊지 못할 거야. 저 또한 잊을 수 없었기에 저도 행복했어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답장을 보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보다는 그를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노래방 키스 이후 서로에 대한 그리움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금요일 오후 현우에게서 직설적인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싶어. 오늘 만날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그가 말하는 조용한 곳이 어디일지 짐작이 갔지만 거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좋아.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가장 예쁜 속옷을 챙겨 입으며 오늘 밤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홍대에서 만난 현우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지만 눈빛은 더 간절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자신의 오피스텔로 가자고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둘만의 공간.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현우는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긴장되냐고 작게 물었고 저 또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 느껴보는 금지된 긴장감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은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현실 같지 않았죠. 가끔 쓰는 공간이라는 그의 말이 무슨 뜻인지 짐작이 갔지만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예쁘다고 말했을 때 저는 야경이 예쁘다는 말인 줄 알았지만 그는 저를 보고 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온 거 후회하지 않아. 아직은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은 행복해.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잔잔한 재즈 음악의 분위기는 점점 로맨틱해졌습니다. 현우는 제게 춤을 추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춤을 추는데 제 심장만큼이나 빠르게 뛰는 그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춤이 끝나고 저희는 한참을 그대로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노래방에서와는 다른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키스해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깊고 진하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온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키스가 끝나고 그가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정민아. 이러면 우리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걸까?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상관없어. 너는 어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뒤였습니다. 나도 상관없어. 그 대답에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와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사랑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차마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를 좋아한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점점 대담해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침실로 갈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고 침실로 이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괜찮냐고 묻는 그의 다정함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현우의 사랑은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뜨거웠고 더 간절했으며 잠들어 있던 제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죄책감보다는 행복감이 더 큰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새벽녘 그의 품에서 잠이 들었고 아침 일찍 눈을 떴습니다. 곤히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어쩐지 어젯밤보다 더 환해 보였습니다. 저를 배웅하며 현우가 말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행복했어. 우리가 한 건 사랑이었어. 후회하지 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행복감과 죄책감이 뒤섞여 마음이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은 집, 아직 잠들어 있는 남편과 아이들. 저는 조용히 샤워를 하며 현우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 17년을 함께 산 남편을 바라보자 그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의 첫날 밤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겉보기엔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제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환하게 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20대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에 생기가 넘쳤죠. 그 변화는 가족들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엄마, 요즘 완전 예뻐진 거 알아? 얼굴이 좋아 보여. 아이의 칭찬에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마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표정도 밝고 예뻐 보이네.
하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남편의 칭찬이 기쁘기보다는 이런 변화의 이유가 다른 남자 때문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함께하는 마법 같은 시간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내나 엄마가 아닌 온전한 윤정민이라는 한 여자로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손길과 숨 막힐 정도로 예쁘다는 뜨거운 칭찬 속에서 저는 여자로서의 저를 다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우가 1박 2일 온천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하룻밤을 밖에서 보낸다는 것이 너무 위험하게 느껴져 망설이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1박 2일 부산 출장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현우에게 연락했고 저희는 첫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평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현우는 제 손을 잡고 드디어 하룻밤을 온전히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며 아이처럼 기뻐했습니다. 그가 저를 여자친구라고 불렀을 때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설렘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온천탕이 딸린 펜션의 스위트룸.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따뜻한 온천물 속에서 저를 안아주며 행복하냐고 묻는 그에게 저는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에서 저를 안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현우에게 저 역시 처음으로 사랑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그를 사랑하게 되었으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죄책감보다 행복감이 더 컸고 결혼 후 처음으로 저 자신을 위해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저의 이중생활도 위태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주부와 엄마로, 밤에는 그의 연인으로 사는 삶. 거짓말이 늘어갈수록 마음속 죄책감도 함께 무거워졌습니다. 아이가 엄마, 요즘 친구들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고 툭 던지는 말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행히 의심하는 눈치는 아니었지만 제 변화가 가족들 눈에도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극에 달하고 현우와의 관계가 위기를 맞는 과정을 중심으로 다듬었습니다. 사랑 때문이었을까요? 현우를 만나면서 저는 살이 3kg이나 빠졌고 제 스스로도 몸매가 좋아졌다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행복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의심도 함께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오랜만에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현우와 만나기로 한 날이었기에 저는 또 미정이 핑계를 대며 약속을 거절했습니다. 또 미정이야? 당신 요즘 그 친구 너무 자주 만나는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을 넘어선 의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를 만나 남편이 의심하는 것 같다고 말하자 현우의 표정도 심각해졌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조금 줄이기로 했지만 하루라도 연락을 안 하면 허전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칠 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제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바람 피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며 나를 못 믿느냐고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야만 이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근데 당신 요즘 너무 달라졌어. 예전의 당신이 아니야. 자꾸 꾸미고 표정도 밝아지고. 혹시나 해서 그랬어. 남편은 사과했지만 의심의 눈초리는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우에게 남편이 바람 피우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의 의심이 풀릴 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고요. 저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는 그의 배려가 가슴 아팠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현우와 떨어져 지낸 일주일은 제게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이루지 못하며 온종일 현우 생각만 했습니다. 아이가 제 얼굴을 보며 무슨 일 있냐고 걱정할 정도였죠.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현우에게 보고 싶다고 연락했습니다. 현우 역시 저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단 한 번만이라도 보자는 마음에 위태롭게 다시 만났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 저희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현우와의 관계가 시작된 지 6개월, 남편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졌고 어느 날 제게 부부 상담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현우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민아, 어쩌면 이제 정말 선택해야 할 때가 온 건지도 몰라. 선택이라니 무슨 선택? 당신 인생에 대한 선택 말이야. 지금처럼 두 개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나랑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건지. 현우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 상상만으로도 가슴 뛰는 말이었지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 사랑하면 뭐든 가능하지 않을까? 사랑. 정말 그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이 예약해 둔 부부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부부 관계의 변화에 대해 묻자 남편은 제가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주 외출하고 화장을 하고 전보다 활발해졌지만 어딘가 비밀이 있는 것 같다고요. 저는 나이 들어 무기력해진 제 모습에 변화를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둘러댔습니다. 상담의 결론은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고,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현우를 만날 시간이 더 줄어들 테니까요. 그날 밤 현우에게 상담 결과를 이야기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정민아, 우리 정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한 달만 시간을 갖자. 만나지도 연락하지도 말고. 그리고 각자 생각해 보는 거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지만 저 역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에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현우와 연락이 끊긴 첫 일주일은 금단 증상처럼 힘들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치며 온종일 그의 생각만 했습니다. 아이들마저 제 눈치를 살필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제 삶을 차분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주말을 함께 보내며 제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 역시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었고 가족을 위해 묵묵히 애쓰고 있었다는 것을요. 17년의 세월이 준 안정감이 새삼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창밖을 보며 멍하니 있는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 엄마 꿈이 뭐였어?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예쁜 카페를 열거나 여행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잊고 있던 제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는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며 하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하라고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이의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우와의 사랑은 잠들어 있던 제 안의 열정을 깨워준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17년을 함께한 가족이라는 책임과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를 통해 얻은 나 자신을 사랑할 용기를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연락해 마지막 만남을 청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그는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결정했어. 네. 미안해요, 현우 씨. 그는 가족을 선택한 거냐고 물었고, 저는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현우 씨를 만나서 잊고 살았던 윤정민이라는 여자를 다시 찾았어요. 여자로서의 제 가치를 깨닫게 해주고 꿈꿀 용기를 준 사람, 바로 현우 씨였어요.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조금 환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현우 씨 없이도 저 혼자 저를 사랑하며 살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제 선택을 존중한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그 역시 저와 함께한 시간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고마워, 정민아. 너 때문에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았어. 때로는 이렇게 놓아주는 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 그는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아주며 제 꿈을 포기하지 말고 꼭 행복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위했기에 가능한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꼭 잡아주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행복해야 돼. 꼭 그렇게 살아. 그리고 네 꿈 절대 포기하지 마. 현우 씨도요. 꼭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위했기에 가능한 눈물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무언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를 반겨주는 남편의 미소를 본 순간, 저는 비로소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용기를 내어 사과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요즘 내가 좀 이상했지. 남편은 괜찮다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가족에게 더 신경 쓰겠다고 하자 남편은 고맙다고 하더니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미안해. 내가 당신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남편의 뜻밖의 사과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 당신 모습을 보면서 새삼 깨달았어. 내 아내가 얼마나 예쁘고 멋진 여자인지. 그런데 나는 너무 무관심했어. 앞으로는 나도 더 노력할게. 좋은 남편이 될게. 남편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현우의 손처럼 뜨겁지는 않았지만 17년의 세월이 담긴 깊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신혼 때처럼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우와 헤어진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 한 달은 무척 힘들었지만
시간과 함께 제 마음도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현우와의 시간들이 저를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울 속에 윤정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 자신을 가꿉니다. 아이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엄마의 모습이 더 멋있다고 말해줍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놀랍도록 좋아졌습니다. 남편은 요즘 우리가 다시 연애하는 것 같다며 웃어 보입니다. 현우를 통해 배웠던 상대방에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하는 법을 이제는 제 남편에게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제 꿈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작은 카페를 해보고 싶어. 예전부터 꿈이었는데 이제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라며 저를 지지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7년 만에 처음으로 제 꿈을 응원해주는 남편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후 저는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카페 운영을 공부하며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 속에서 제 꿈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가족들의 응원 속에서 집 근처 조용한 골목에 윤정민의 작은 쉼터라는 이름의 카페를 열었고 손님들과 대화하며 커피를 내리는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숙한 실루엣이 카페 창밖을 지나갔습니다. 현우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6개월 만에 다시 만난 그는 예전보다 더 밝아 보였습니다. 정민아, 꿈을 이뤘네. 축하해. 어떻게 알았어? 미정이한테 들었지. 정말 예쁘다. 카페. 그는 사장님 추천 메뉴를 주문했고 저는 그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어색함 없이 편안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잘 지낸다며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고 수줍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의 행복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너를 보니까 확신이 드네. 우리가 그때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신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정민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응. 나 정말 행복해. 그럼 됐다. 꿈, 더 크게 꿔. 너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그는 웃으며 떠났습니다.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마침표였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데 남편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꿈도 있고 용기도 있는 이렇게 멋진 사람인 줄 이제야 알았네. 17년 만에 알았냐는 제 농담에 남편은 미안하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제 선택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현우와의 6개월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 뜨거웠던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저는 그 사랑을 통해 저 자신을 재발견했고 그 에너지로 제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의 세월이 만든 남편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소중한 것인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죠. 사랑에는 참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압니다. 지금 저는 제 곁에 있는 평범한 행복과 제가 이룬 작은 꿈,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제 자신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사랑과 책임, 열정과 안정 사이에서 말입니다.